솔리드 메쉬 부재와 쉘 메쉬 부재가 혼합되어 구성되는 어셈블리는 메쉬 유형 간의 결합 부분에서 적절한 메쉬 작성이 완료되어야 해석 실행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 활용되는 압력 용기 모델은 플랜지 부분의 솔리드 요소와 그 이외 부분의 쉘 요소 간의 혼합된 어셈블리로서 요소 간의 모든 결합 부분은 고압 내부의 유체가 기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본드 접촉 구조로 상위 접촉 세트를 설정하여 밀폐되었음을 솔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 규정인 ASME 보일러 및 압력 용기 규정의 재질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앞 단원에서와 같이 표준 재질이 아닌 사용자 정의 속성을 보유한 SA515 60등급인 재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혼합 메쉬 작성에 대한 응용 모델이며 전처리 작업 사항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부분적 완성 스타디가 제공되므로 필요한 전처리 사항들을 추가하여 완성시켜야겠습니다. 전처리 작업의 논리가 완성되면 해석을 위한 메쉬 작성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메쉬 작성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과 조치를 위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해석용 압력 용기 모델을 화면상에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용 모델에서 2의 10 폴더의 압력 용기를 확인하시어 어셈블리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 완성 스터디를 사본을 만들어서 압력 용기라고 명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 용기는 부분적 완성과 동일한 형태의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를 열어서 각 파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두 가지 요소의 심볼의 차이점을 먼저 검토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커서가 가리키는 육면체의 유형은 솔리드 요소의 유형이 되며 그 다음에 있는 이와 같이 종이가 여러 장 겹쳐 있는 모양이 될 때에는 쉘 요소가 되겠습니다. 쉘 요소를 열어보시면 정의된 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고 솔리드 요소를 열어보시면 그와 같은 것들이 쉘 요소와 본드 접촉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의 그림에서 모델에서 솔리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플랜지가 하나 있으며 역시 솔리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하나, 뚜껑, 둘, 셋, 이 부분에 넷, 다섯 개의 솔리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쉘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부품 중에서 솔리드 요소의 유형이 5개가 나와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과 그 아랫부분에 6개인 것이 솔리드 요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솔리드 요소 하나는 원래는 쉘 모델이며 여기에서 쉘 모델로 다시 재정의해 줘야 될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요소를 하나씩 검토해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솔리드 요소인 경우 모델에서 확인해 보니 실제로 솔리드 요소가 아니고 쉘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쉘 모델로 재정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솔리드 요소들도 검토를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그 요소를 선택했을 때 두 번째 솔리드 요소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뚜껑 안쪽에 있는 플랜지가 되겠고요. 이것은 요 작은 플랜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는 이 부분에 솔리드 요소가 되어서 잘못 설정된 내용은 제일 위에 있는 요소만이 솔리드 요소가 아니고 쉘 요소로 재정의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요소들에서 정의된 두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쉘 요소의 정의 편집을 통하여 그림과 같이 쉘 요소가 IPS 단위계로 0.5인치로 얇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솔리드 요소를 선택하셔서 선택한 면으로 쉘 정의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선택해야 할 요소를 먼저 이 부분에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두 개가 되죠. 이와 같이 두 부분을 설정하셔서 얇게 0.5인치로 재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정한 내용에 의해서 제일 위에 있던 헤드 풀 부분은 쉘 요소가 정의된 것을 정의 편집으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쉘 요소로 정의가 되었으므로 요소에 대한 솔리드와 쉘 요소에 대한 정의는 완전히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처리의 내용으로 접촉 세트를 검토해 보니 상당히 많은 양의 접촉 세트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와 쉘에 접촉 세트를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모델을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하에서 분해도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매우 다수의 개수의 부품을 가지는 분해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검토해 보시면 접촉 세트가 다른 부분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상단의 이 부분에서 접촉 세트가 완전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접촉 세트를 추가적으로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접촉 세트를 설정하기 위하여 설정이 안 된 부분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인 경우는 압력 용기 내에 들어있는 고압인 기체가 밖으로 새어 나올 수 없는 설정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접촉은 연동 구조와 비교되는 본드 접촉의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와 같은 곳에 명칭이 된다라면 그 부분은 이 요소와 여기에 나와 있죠. 쉘 요소 1의 1번이라는 상태로 나와 있고 또 다른 요소인 요 부분은 그 요소 중에서 맨홀 노즐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즉 쉘과 쉘 요소가 완전하게 본드 접촉이 완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강화부를 그 두 요소 간에 설정하여 가스의 기미를 완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즐부의 내부면도 플랜지의 접촉이 되는 이 부분에
완전하게 본드 접촉으로 붙여줘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플랜지 사이에는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실제적으로 고무 오링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이 부분에 설정되어야 하므로 두 개의 플랜지는 필요에 따라서 분해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본드 접촉으로 설정하면 안 되고 관통 없음으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검토된 부분에 대한 추가 접촉 세트를 설정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접촉 세트를 열어주시고 접촉 세트 하에서 관통 없음 유형이 아닌 본드 접촉을 선택합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으로 엣지 부분과 노즐 면 상에 본드 추가 접촉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촉 세트 하에서 추가된 접촉 세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접촉 세트를 계속적으로 설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접촉 세트를 선택하시고 역시 본드 접촉하에서 본체의 원통면과 강화 부위 안쪽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즐부와 강화부 사이에 또 다른 접촉 세트를 선택합니다. 접촉 세트 하에서 같은 방법으로 본드 접촉을 선택해 주시고 노즐의 외부 면통과 강화 부위 두께 부분을 선택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접촉 세트로서 플랜지와의 접촉 세트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접촉 세트를 선택하시고 본드 접촉하에서 노즐의 외면과 플랜지의 내부 면상에 역시 본드 접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개의 접촉 세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플랜지의 이 부분과 플랜지 뚜껑의 동일한 이 부분이 접촉 세트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고무링과 같은 분해와 조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 부분은 본드 접촉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통 없음의 접촉 세트가 설정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관통 없음 상태로 플랜지의 외면과 뚜껑 플랜지의 내부면이 관통 없음 접촉 세트로 하는데 고무 오링이 있는 경우에 항상 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접촉 세트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5개의 접촉 세트가 수정되어 추가된 상위 그룹의 접촉 세트로 설정을 완료됐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처리의 최종 사항으로 부속과 압력 하중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하에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열어주시고 고급 하에서 참조 영상 참조인 상태로 하신 후 보조 평면으로 라이트 평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이트 평면은
모델의 상단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제 이 평면과 평행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러그의 엣지 두 부분을 설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러그의 이 엣지 부분과 또 하나의 반대쪽 동일한 엣지 부분을 선택하여 평행 이동이 수직한 방향으로는 허용하지만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속을 이와 같이 설정합니다. 자, 또 다른 구속으로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하신 후 역시 고급화해서 참조 영상 참조인데 그 참조 형상을 프론트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프론트 평면을 확인해 보니 프론트 평면은 이와 같은 평면이 되고 이것과 역시 평행 관계가 있는 러그의 이 부분 엣지와 또 다른 반대쪽의 러그의 이 부분 엣지를 선택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직한 쪽으로는 거동이 있어도 되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거동은 제한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 구속에 대한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마지막 남은 사항은 하중이 되는 압력 하중을 외부 하중으로 적용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외부 하중을 열어주시고 압력 하중을 선택합니다. 자, 압력 하중은 두 번에 걸쳐 설정되어야 하는데 모든 면을 쉘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쉘면은 제일 위에 있는 부분부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네 개,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겠으며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여 165 psi로 적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일한 압력이 플랜지 뚜껑 부분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역시 압력 하중을 그림에 이 부분에 적용하시고 역시 PSI 단위 하에서 165 PSI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으므로
우선 그와 같은 전처리 사항을 모두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시 작성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메시 작성 이전에 모두 부품을 조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과 같이 부품에 대한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그대로 메시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작성은 미세, 표준, 1차 요소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시 작성 중에 메시에 실패한 부품의 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메시 작성에 실패한 한 부품에 대한 실패 진단에 대한 메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니 페이스 1이라는 위치에서 메시 작성에 실패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모델에서 검토해 보니 그림과 같이 플랜지의 뚜껑이 메시가 작성이 안 된 것을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맨홀의 커버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적용을 통해서 메시 작성을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메시 컨트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메시 컨트롤을 선택하시면 선택된 맨홀 커버가 올라올 수 있으며 여기에서 메시 파라메타를 0.5에 1.5로 설정합니다. 하단을 한번 찍어 주시고 메시 컨트롤을 적용하게 되면 메시 컨트롤 하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메시를 작성합니다.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메시 작성을 해보시면 실패했다고 나오지만 결국에는 메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다시 메시 작성이 실패하는군요. 다시 한번 메시를 재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메시 컨트롤을 적용합니다. 0.5에 1.5를 비율로 선택하시고 메시 컨트롤 적용해 보면 이제 컨트롤 11번을 기능 억제시키시고 12번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메시를 재작성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상태로
자, 이제 메시가 재작성해서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귀한 결과이므로 그대로 또다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성된 메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진단을 꺼주시고 생성된 메시를 확인해 보니 이제 메시 실패한 위치는 하나도 없으며 처음 메시 작성에 실패했던 플랜지의 뚜껑 부분이 메시가 실패 진단으로부터 메시 컨트롤 적용되어 재작성되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쉘 요소 메시를 쉘면 정렬을 통하여 안쪽으로 모두 넣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배우신 쉘면의 정렬을 활용하셔서 선택하시고 메시 쉘 요소 뒤집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요소가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내용을 모든 쉘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선택하여 역시 쉘 요소를 안쪽으로 정렬해 줍니다. 선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역시 쉘 요소를 정렬해 줍니다. 또 이 부분이 안 됐네요. 선택하여 메쉬 쉘 요소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 같은 방법으로 모든 쉘면을 안쪽으로 정렬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해석 요소가 많아서 동작이 둔한 거를 감안하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부분만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쉘맨의 정렬이 끝났습니다. 역시 동일한 작업을 또다시 하고 싶지 않으므로 이 상태에서 역시 또 한번 저장합니다. 자, 이제 해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으므로 그대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본 과제인 경우에는 그대로 화면상에서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불안정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소프트 스프링 솔버를 적용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성하에서 소프트 스프링 효과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시간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에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1분 30초를 경과하고 있고요. 곧 끝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쉘 메쉬가 아니고 솔리드 메쉬라면 더욱더 긴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제 해석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본 과제의 응용과정 해석의 결과로서
응력의 최대값은 그림과 같이 하단의 러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응력의 최대값은 항복 응력을 넘어서는 매우 큰 값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건 하에서는 응용 모델인 본 압력 용기는 조성 변형이 발생할 것이 예측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중에 솔리드 메쉬 부재와 쉘 메쉬 부재가 혼합되어 구성된 경우에는 메쉬 유형 간의 결합 부분에서 적절한 메쉬 작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해석 실행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용기를 진공 용기로 활용하여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은 경우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며 그 같은 사실은 학습자께서 각자 검토하셔서 진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와 쉘 혼합 메쉬에 관한 임펠러 모델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솔리드 쉘 혼합 메쉬에서 임펠러를 열어주시고 임펠러 모델을 화면상에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모델은 주기적 대칭인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 16개의 블레이드와 그것이 설정되는 디스크로 구성된 물 펌프 임펠러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스타디를 활성화해 주시고 스타디의 명칭을 임펠러라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펠러라는 스타디가 구성되면 전체 재질을 크롬 스테인리스 스틸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은 정의되었고 열어보시면 두께가 정의 안 된 쉘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위를 잡고 맨 아래를 Shift로 잡으셔서 모두 채택하신 후에 정의 편집에 의해서 그 두께를 1mm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질에 대한 설정은 모두 마쳐졌고 쉘 요소와 솔리드 요소 간의 접촉의 본드 접촉을 설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연결하여서 접촉 세트를 선택하시고 유형을 본드 접촉으로 맞춰 주신 후 먼저 하단에서 디스크면을 선택합니다. 또한 상단에서 접촉하고 있는 모든 엣지 16개를 차분하게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총 엣지의 수는 16개가 되니까 숫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개의 숫자를 모두 확인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접촉 세트 하에 16개의 엣지가 모두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디스크의 하단 원통 면상에 고정 구속을 설정하고 블레이드 면상에 하중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구속하에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하시고 고정의 면을 원통면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블레이드의 윗면상에 하중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하중을 선택하시고 그 면을 16개의 모든 블레이드 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엣지와 마찬가지로 총 면의 수를 16개가 되도록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6개의 면이 잡혀진 것을 확인하신 후 방향을 반대로 하시고 그 값을 8.9 뉴턴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접촉 세트에서 설정되었던 모든 엣지상에 메쉬 컨트롤을 적용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중이 나타나 있으면 방해가 되므로 하중을 잡으셔서 모두 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쉬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선택 요소에 접촉 세트에서 잡았던 모든 엣지를 다시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6개의 엣지를 확인하신 후 그 메쉬 컨트롤 값을 2.5에 1.2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전처리 사항이 완성되었으며 메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메쉬 작성은 그 값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표준 메쉬 하에서 8에 0.4가 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메쉬가 작성되었으며 쉘 메쉬의 면을 정렬해야 하겠습니다. 그림상에 오렌지 색을 선택하셔서 쉘 요소 뒤집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쉘 요소 뒤집기를 통하여 그림과 같이 모든 16개의 면을 쉘면 정렬을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쉘 요소 뒤집기에 해당하는 쉘면의 정렬이 모두 맞춰졌으므로 일단은 저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생성된 메쉬 작성의 내용으로부터 화면을 확대하여 메쉬 컨트롤을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메쉬의 질을 검토하기 위하여 메쉬 자세히를 검토해 봅니다. 그랬더니 계산해야 할 노달 포인트가 43,000개나 되고 있으므로 쉘 요소일 경우에는 그 계산해야 될 자유도가 너무 크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자유도를 줄이기 위하여 메쉬 작성을 다시 하시는데 숫자는 그대로 두고 고급화해서 1차 요소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작성이 눈에 보이게 빠르게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의 메쉬의 질은 나타난 바와 같이 약 한 8,500개 그러니까 12,000개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의 그러한 노달 포인트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진행합니다. 실행을 진행해 보시면 노달 포인트가 약 12,000개 정도 나왔으며 계산해야 될 자유도는 64,000개로서 타당성 있게 리저너블 하다고 타당성 있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 결과가 이제 도출되었으며 최대 응력인 위치는 계산 중에서 어떤 한 위치에서 디스크와 블레이드가 접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접촉 부분에서 4.3 메가파스칼의 비교적 작은 그러한 최대 응력 값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후처리 하나만 더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하에서 응력 플롯을 정의하시고 윗면이 아닌 아랫면에 대한 응력 플롯을 하나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면에서는 3.7 메가파스칼 정도가 발생되므로 윗면에서의 응력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윗면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단면 클리핑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면 클리핑 하에 내용을 탑 평면이 좋겠군요. 라이트 평면도 괜찮네요. 라이트 평면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등고선이 표현되는 이와 같은 결과의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시고 이와 같은 거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임펠러에 관한 해석의 내용을